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학교에서 학점을 잘 받는 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학점을 잘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뭐 시험을 잘 보고 하면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요새 이제 학점을 잘 받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학점을 잘 받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해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학점을 잘 받으려면 수강 신청을 잘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강 신청을 하실 때는 전공 필수 과목이 있고 전공 선택 과목이 있고 교양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공 필수나 전공 선택은 수업 듣는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중에 설명드릴 팁 정도 갖고서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교양은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갖고 학점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뭐 수강 신청 전쟁 이런 거 많이 들어봤겠습니다만은 수강 신청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A뿔을 많이 준다 이런 데를 사실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교수님들마다 이 학점을 주는 그 상한 리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이제 A는 35%, B는 70%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를 100명 중에서 35명을 준다. 그리고 B를 70명을 준다라는 게 아니고 A를 100명 중에 100명을 다 못 주고 정 주면 35명까지만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뭐냐면 상한이 있는 거지 그게 주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수님마다 재량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100명 중에서 A를 1명 줄 수도 있고 뭐 B를 2명 줄 수도 있고 나머지 98명은 다 C나 F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만 이 재량을 갖다가 넓게 쓰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를 거의 한 30%를 주고 그 다음에 B도 한 60%까지 줍니다. 그래서 사실 학점을 엄청나게 잘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듣는 거지 뭐 제가 뭐 강의를 들어서 듣는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강 신청하실 때는 이 점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학점을 잘 주더라 하는 걸 사실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학점을 100명 드는데 한 명만 A 준다 라는 과목은 사실은 이제 뭐 물론 배우는 것도 많겠지만 학점을 위해서는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절학기. 계절학기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학년이라든지 3학년들은 계절학기에 들어도 상관없지만 1학년들이 계절학기에 듣는다. 이거는 거의 남들 베이스 깔아주는 거 갑니다. 왜냐면 3학년, 4학년, 특히 복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학점을 엄청나게 잘 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그 사람들은 워낙 공부도 많이 했고 리포트 잘 썼고 수업에 대한 게 거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절학기에 들어오면 거의 A는 3학년, 4학년이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1학년이 만약에 1학년 1학기 여름방학, 1학년 겨울방학에 들어가서 계절학기에 듣는다. 이거는 거의 특별한 사람 몇 명 빼고서는 모든 학점을 그 C나 D로 깔아주고 내 돈 내서 남 베이스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절학기는 일하는 때는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관계의 중요성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 설명드릴 건데 뭐 인간관계의 설득이라든지 뭐 설득의 심리학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교수님하고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성적 이의 신청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등등에 관련해서 사실 교수님들하고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냐면 이 교수님들은 되게 바쁩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교수님들이 뭐 한 학기에 뭐 수업만 하시고 떨렁 수업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하루 종일 놀 것 같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 바쁩니다. 사실 논문 쓰고 연구하고 이런 게 워낙 그게 크기 때문에 워낙 바쁜 선생님들은 수업이 한 20%면 나머지 80%가 논문이나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워낙 교수들이 바쁘기 때문에 사실 수업 시간에 들어가도 학생들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2, 30명짜리 수업은 상관없지만 100명 넘어가면 학생들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지나가다가 저한테 인사를 하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지 굳이 뭐 누굴까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면 워낙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 뭐 3년 4년 지나가면 학생들 이름도 겹치고 얼굴도 비슷하고 그래서 워낙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헷갈립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름을 알면 어떻게든 여러분들 유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교수님들한테 이름을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럼 이름을 알리려면 어떻게 하냐면 또 최근 들어 특히 스마트 출결이 있어요. 스마트 출결. 예전엔 출석부가 있으니까 이름을 보고서 이름 한번 부르고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대충 이름하고 얼굴 매칭이 되는데 요새는 또 스마트 출결이 되니까 거의 누군지도 모릅니다. 들어와서 자 핸드폰 키시죠 하고 딱 해버리면 거의 딱 출석이 돼버리니까 진짜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이름을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이름을 알리는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앞자리에 지정석 만들어서 앉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게 좋죠. 질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선생님들이 얘에 대해서 관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그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더라도 만약에 수업 시간에 질문하더라도 쉬는 시간에 하는 게 좋고, 왜냐면 수업이 끝났는데 교수님이 딴 데 가야 됩니다. 딴 데 가고 발표도 가거나 뭐 연구하러 가야 되는데 질문 끝났는데 갑자기 붙잡고 있으면 이거 좀 하기 때문에 만약 질문한다 그러면 쉬는 시간 이따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면 하지 말고 나중에 이메일을 보내갖고 질문하면 되죠. 이메일 보내면 당연히 얘가 누군지 이름도 알고 뭔지도 알고 수업 내용도 아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이메일을 보내고 직접 얼굴도 보여줘요. 그래서 이름을 많이 알면 나중에 하여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더라도 그 나대는 질문 이런 거 하면 또 선생님들 싫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업 시간 중간에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이 딴 사람들이 학생들이 일단 싫어할 뿐더러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궁금하다 이러면 나중에 따로 이메일을 보내고 찾아가면 되고요. 그럼 다 선생님이 지금 다 답변을 다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호칭 관련해서 호칭은 선생님들이 약간 민감한 게, 대학교에는 이제 전임교원은 쉽게 말하면 이 정규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여기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가 있습니다. 정교수는 그 테니어를 받는 거라고 거의 정년 퇴임까지 거의 안 잘리고 계속 있는 게 정교수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 학생들 중에는 잘 모르니까 뭐 정현덕 조교수님, 정현덕 부교수님 이렇게 부르는 가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거 부르면 선생님이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일단 교수님들 다 그냥 똑같이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수가 이 정교수를 말하는 건지 어떤 교수인지 모르지만 일단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또 가끔 가면 이제 시간 강사 분들 계시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시간 강사를 해봐서 알지만 가서 시간 강사한테 분한테 교수님이라 안 부르고 시간 강사님 이러면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약간 비정규직 같은 느낌인데, 교수님한테 가서 너 비정규직이야 뭐 이런 거 느낌이기 때문에 시간 강사님 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되고요. 뭐 박사님 이런 것도 부르지 말고 그냥 똑같이 교수님이라고 호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조교수, 부교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교수님이라고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약간 애매한 표현인데, 이게 존중을 담아서 말하는 선생님은 괜찮지만 선생님 이거 궁금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런 식은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중에 교수님들하고 친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호칭도 중요합니다. 근데 앞으로 수업 준비라든지 수업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